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출장을 다녀와서 3교시는 아마존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존에 관련된 메모한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완벽한 이해 및 활용을 위한 아마존 US 백그라운드 강의 주제는 그랬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아마존 US를 공략하는 거. 요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냐를 물었을 때 요 이제 3교시 강의해 주셨던 대표님은 당연히 아마존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과연 어디냐 라고 봤을 때 요 아마존을 말씀해 주셨고요.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곳이다. 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통이 아니라 브랜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진출하는 게 아마존이다. 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브랜드도 입히고 해서 이거를 브랜딩 시켜서 US 아마존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하는 플랫폼이다. 아마존은 단순하게 우리가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품의 경쟁력이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아마존이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이 제품을 가지고 아마존으로 가자. 요게 이제 3교시의 핵심이었고요. 유럽을 공략하려면 영국이 아니라 독일로 가야 한다. 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 유럽을 생각할 땐 영국이 아니라, 왜냐면 영국은 이제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이 아니라 독일로 가야 한다.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코로나 때문에 또 쉽지는 않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거나 수입자 역할을 하는 역할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은 관세만 납부하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신 거는 일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대한 그거는 이제 물류 비용 요거 때문에 이제 아마존 US 북미 쪽 이쪽이랑 일본 요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천으로.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은 이제 패키지 과대 포장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여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후생성 인증이 또 필요하다고 해요. 후생성 인증. 요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사업은 지원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단돈 100원이든 300만 원이든 바우처 사업이든 바우처 사업이 3천만 원까지 있다고도 하고요. 아마 내년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내후년 이런 플랫폼 시장은 계속 열려있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파이가 계속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진입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시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에 아마존에 관련된 것만 검색을 하셔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준비한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시도를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을 때와 실제로 해봤을 때는 극과 극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제품도 한번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한번 출시해보고 그 제품을 들고
북미 아마존에 판매해보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들이 바우처 사업이랄지 이런 지원 제도들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고 찾아봐서 계속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물론 이런 플랫폼 시장도 자꾸 커지겠지만, 지원 사업, 이 지원 사업도 잘 찾아보면 더 지금 액수보다 이제 더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시도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러니까 실전과 내가 아는 것은 너무 다르다. 실전과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것은 너무 다르다. 그 말씀을 해주셨었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등록만 하면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이든 아니면 뭐 아마존이든 그 외에 다른 해외 플랫폼 시장이든 마찬가지인 추세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팔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전자상거래는 국내든 해외든 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핵심이었거든요. 전자상거래 우리가 이런 업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팔든 아니면 해외에서 팔든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존의 키워드 광고를 하는 방식 그대로 뭐 스마트 스토어 광고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됐다고도 하고요. 시장조사 분석, 벤치마킹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 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까지 보면 될 것 같다. 나중에 저희가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패키징화 시키고 브랜드를 입혀서 이제 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 그리고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일본, 호주, 이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나중에 아마존이라는, 이 아마존에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호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뭐 아마존의 뭐 매출액 뭐 이런 것도 보여주셨었고, 100만 원 정도의 뭐 적금을 들려면 뭐 아마존 주식을 사보는 것이 어떤가. 불과 2-3년 전에 요 대표님께서 수강하시는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아마존 주식도.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강의 중에는.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게 절대 사실이 아닌 것에 가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국내에서 팔든 외국에 있는 거를 국내로 가져오든 국내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가든, 지금은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그 산출이 되고 뽑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이나 어떤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품을 가지고 공략하는 거, 이거 역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고, 뭐 인구 분포와 소득 구조가 뭐 정확해야 가서 판매할 수가 있다. 그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마켓 수수료가 좀 높고 평균 상품들마다 수수료가 한 15%이다. 판매가의 뭐 15%가 수수료다. 그 말씀도 해주셨었고, 기본적으로 FBA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 말씀도 해주셨었고요. 뭐 월 매출 2억까지는 내부 툴로 충분히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고, 미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된다. SIV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먹고 마시고 바르는 것에 인증이나 검증이 필요하다. 그 말씀도 해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승인 나는 거, 아마존에 상품을 올릴 때 카테고리 승인 나는 거, 그런 말씀도 조금 해주셨었고요. 아마존은 재고가 없으면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도 있었고, 뭐 아마존 세미나에 아마존 세미나 이런 것들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시장을 10년 이상 바라보면서 계속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큰 그 시장이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뭐 국내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면 분명히
10년 후면 엄청난 결과값이 있으리라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또 컨텐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고요. 아마존에서 제품 이미지는 8장, 동영상이 있는 업체는 상표권이 있는 업체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고, 기업이라면 상품 등록을 하자 그 말씀도 해주셨었고, 뭐 상표권 등록 아마존에 관련된 거는 뭐 1200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뭐 상품명의 뭐 5가지 특장점이나 이렇게 하단에 아마존 제품 밑에 하단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또 중요성, 키워드 나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 상품명과 하단의 특장점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어떤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고요. 아마도 그 아마존 내 상품을 검색하면 그 알고리즘이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 키워드, 제품의 제목 키워드나 그 하위 부분에 그 상세 설명란에 그 특장점이 써있는 그 부분들이 아마 검색 알고리즘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어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즉 그 말은 뭐냐면 아마존은 고효율이 나고 이미 넘볼 수 없는 마켓이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상품을 준비해서 우리가 발송만 하면 된다, 뭐 풀필먼트, 아마존, 뭐 프로세스 이런 거를 하면 1인 기업도 충분히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또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아마존에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시장조사의 핵심 6가지 요소. 첫 번째는 마켓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 네 번째는 물류의 용이성, 다섯 번째는 컨텐츠의 현지화, 여섯 번째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 이거는 조금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자면, 첫 번째는 마켓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 경쟁력, 네 번째는 물류의 용이성.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부피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컨텐츠의 현지화. 그러니까 제품마다 어떤 있겠지만 컨텐츠의 현지화, 요거를 말씀해 주셨고, 여섯 번째는 당연히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전략, 여기에도 이제 전략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었고, 상품이 이 마켓과 적합한 상품인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기획하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 판매할지에까지 미리 설계한 후에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이 가장 또 중요하게 저한테 와 닿았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이라면 이거를 생산하기 전에 기획을 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 판매할 것까지 미리 설계한 후에 생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획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반드시 이 기획은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해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프로모션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채널링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 출장 가면서 제가 이제 메모했던 마지막 노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고, 아마도 이런 바우처 사업이랄지 아니면 창업에 관련된 이런 지원이나 최근에는 롯데 인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추후에 그런 것도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부산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기록하고 메모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